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이제 9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9월로 접어들었는데 지난주 그 기록을 보면 조금 늦었다라는 그런 그냥, 근데 전체적인 기록을 보면 괜찮은데요. 약간 그 말들의 걸음들이 조금 무겁지 않았냐. 근데 1cm 정도인데 이제 내외주로를 전부 다 지금 모래 보충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영향을 조금 지난주에 미치지 않았느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뭐 어차피 뭐 같은 상황에서 뛰는 거기 때문에 능력을 찾아내는 게, 또 컨디션을 찝어내는 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9월 3일, 9월 첫째 주 9월 3일 토요경마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경주입니다. 그 혼합 3군인가요? 그 경주가 좀 깨지면서 지금 국산 6군이 좀 분할이 돼가지고 좀 말이 투수가 좀 적습니다. 역시 자, 1번 캐슬 로열인데 일단 채플 로열이요? 예, 이 혈통은 아직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캐슬 로열도 지금 이 생김새가 조금은 그 체장이 조금 긴데, 일단 뭐 체장이 길든 어쨌든 간에 뭐 1번 게이트고요. 뭐 1000m고 뭐 선행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근데 역시 이제 후차권이 조금 어렵죠. 뭐 매기의 추억이 지금 408kg짜리인데 아주 왜소하더라고요. 체형이 왜소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을까, 경주로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이 경주는 여러분들 어떤 이렇게 눈여겨 봐야 되는 마필이 좀 없습니다. 뭐 캐슬 로열도 뭐 일단 좀 뛰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럭키 미스터도 역시 아직까지 이제 그 2살짜리이기 때문에 이 파워가, 그러니까 좀 조교 강도는 강하지만 조금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뭐 배당 메리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1경주는 그냥 넘어가는 경주로 하겠습니다. 자, 11마리 출전해 있는 2경주입니다. 1200m인데 이 부진마, 기복마 이렇게 표현을 해드려야 되겠죠. 여태까지 뭐 뭔가 보여준 그 어떤 뭐 체형도 그렇고 어떤 잠재력, 그러니까 체형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 잠재력이 있는 마필이 지금 눈에 띄질 않고 있는데, 여기 하나 딱 눈여겨봐야 될 마필이 이제 5번 노머시입니다. 노머시인데 이게 이제 컬러지 플라잉의 혈통이라든지, 컬러지 플라잉의 혈통이 그 부산에서 잘 뛰는 말들이 있었죠. 아주 동체는 상당히 잘생겼습니다. 유연하고 힘도 있고 유연 뭐 다. 근데 하나 단점이 뭐냐면 지금 조교를 꽤 오래 했습니다. 왜 오래 했냐면 내측으로 좀 사행을 하려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의 기수가 좀 이 펜스에다 대놓고 조교를 했는데, 역시 이제 첫 번째 주행 심사 때는 그런 게 내측으로 기대려는 게 고스란히 나왔어요. 근데 두 번째 주행 심사에서 앞에 딱 가니까는 모래를 안 맞으니까 아주 정상적으로 뛰더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뭐 다 좋았어요. 결국 요인은 뭐냐, 원인은, 이유를 찾자면은 얘가 갖고 있는 뭐랄까요, 성격, 성격이라고 해야겠죠. 성격이 좀 우리말로 표현하면 난폭하다 그럴까요? 좀 자기가 스스로 뛰려는 그런, 그러니까 뭐가 걸리적거리면 뛰려고 하질 않는 거죠. 그게 이제 모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두 번째 경주에서, 두 번째 주행 심사에서 모래를 안 맞으니까 잘 뛰더라 이거예요. 결국 요인은 뭐야? 이 경주에서 노머시가 모래만 안 맞으면 잘 뛸 수 있는데, 이 경주 자체에서 노머시가 주행심사에서 보여준 순발력 갖고는 사실 선행을 간다라는 장담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경주는 뭐 여러분들 추울에도 보면은 상당히 좀 뭘까요? 두툼한 체형이에요. 아주 유연성이는 조금 부족한데, 뭐 이 경주에서는 유연성이든 잠재력이든 뭔가를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나머지 마필들이 너무 뭐 다이아프탑도 지금 그렇고, 퍼스트 인디언이 선행 가서 얼만큼 버틸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역시 지난번에 연달아가 외곽 사행이죠. 외곽 사행을 해서 못 뛴 걸 감안하더라도 그 주행 심사 때, 죄송합니다. 이길 때 연달아하고 같이 입상했을 때 보면 너무 많이 쓰더라. 그렇다면 1200m를 과연 얘가
아무리 약한 편성이라도 과연 도울 수 있겠느냐. 물론 뭐 오늘 새벽에 좀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은 지금 경주로에는 그렇게 물기가 많이 있질 않아요. 그냥 습기만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과연 퍼스트 인디언이냐 노머시냐 누가 선행을 가느냐에 따라서 좀 입상 여부가 좀, 그러니까 노머시가 어떻게 모래를 피해 가느냐에 따라서 이 경주는 완전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2경주였었고요. 자, 3경주입니다. 1300m고요. 이제 브라운 피스는 뭐 여러분들 뭐 지난번에 제가 그래요. 뭐 여기서 뭐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날 분명히 이제 에바로도가 머리인데도 제가 이제 브라운 피스를 축으로 가는 그냥 그런 거야. 뭐 지금 비마도 그렇고 스페이스타도 그렇고 뭐 그 얘기는 좀 사석에서 하고요. 자, 이 파티 파워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날 아마 그 첫 경주였었죠. 첫 경주 그 박태종 기수가 2000승을 했던 게 천년 호령이요. 강호천년이요. 강호천년. 그 다음 경주였었나요? 하여튼간 그 파티 파워가 1경주였었습니다. 브라보 진선미하고 이제 입상을 했을 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깡바닥에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하만식 기수가 기승했을 때도 하만식 기수가 이 마필의 습성을 모르면 이겨내지는 못할 거다. 입상은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 마필의 단점, 어떤 뒤가 흔들린다거나 또 어린 마필들에게서는 좀 힘을 많이 안배해줘서 타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보자고요. 입상했을 때는 바닥에 있었어요. 그게 이유가 뭐예요? 바닥에 있었던 이유는 힘을 많이 안배해줬어요. 그 다음에 그 경주에서 얘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죠. 그러니까 취입이 되는 편성이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파티 파워를 추천드렸었는데 그 이후에도 누구죠? 박태종 기수가 한 번 탔어요. 임난 기수가 타고 박태종 기수가 타고 그 다음에 하만식 기수가 탔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말이죠? 자꾸 까먹는데 똑같이 타줘야 돼요. 이 파티 파워가 지금 지난번 뛰고 나서 3주 만에 출전하는데 조교를 조금 약하게 했어요. 그건 아주 잘한 겁니다. 왜? 그 마필에 힘이 안 차 있는 상태에서 또는 뭐 어디가 흔들린다거나 이런 마필들은 조교를 조금 약하게 해주는 게 정상적입니다. 조교는 잘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입상했을 때만큼 탈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타준다면 물론 이경주가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조금 무리하더라도 뭐 이경주에서는 파티 파워를 무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마리가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1300m고요. 자, 보세요. 저 강명사랑 같은 경우 지난번에 그 전 경주에 이철경 기수가 어떻게 탔어요? 그 7월 16일 날이요. 토요일 날 아침이네요. 비 온 날. 그 외곽으로 그 보안경이라 그러죠. 안경은 그 고글은 안 쓰고 앞에 대는 그 비가 오니까 그러니까 외곽으로 모래를 맞으니까 이제 무빙을 해요. 우리가 속된 말로 무빙이라 그러는데 무빙이죠. 예. 근데 그런 게 아마 이제 아마 이철경 기수가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그걸 갖다 또 어떤 분이 또 씹더라고요. 자, 아마 자기가 봐온 게 그러니까 호주에서 말을 탔다 그러는데 한 2년 탔다 그러죠. 인터뷰에서도 그랬었고 뭐 제가 전에 들은 얘기도 그렇고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스타일은 전부 다 온 힘으로 다 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말이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힘안배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조금 자기 그 머릿속에 아마 이제 그런 게 각인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타도 내가 그러니까 몸에 배 있지 않습니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무빙을 한 모양인데 자, 지난번엔 그래서 이제 김도준 기수가 선행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말이 선행 가면 왜 안 돼요? 선행을 가도 안 되는 이유, 힘을 쓰면 안 되는 이유 이런 마필들이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높기 때문에 그래요. 자세가. 그러니까 발이 남들보다 빨리 땅에 떨어져야 되는데 고개가 높기 때문에 발이 빨리 땅에 안 떨어져요. 그 다음에 그래야 스피드가 나오는 건데 자꾸 하늘로만 뜨잖아요. 남들보다 힘은 빨리 쓰고 많이 쓰고.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건빛 공자는 여러분들 외곽 게이트 신청하고 나오죠. 고질적인 늪발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고개가 높고 뒤가 나쁘기 때문에 뒤쪽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습보를 할 때 보면 착지하면서 흔들려요. 근데 결국 그런 마필들 같은 경우는 늪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서 외곽 게이트를 신청하고 들어가자마자 땅 하고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뭐 잘만 나오면 이경주에 지난번에 또 한만식 기수가 죄송합니다. 방춘식 기수가 그 선행마 두 마필이 늘 푸른 코코하고 뭐죠? 저기 제로 같은 건데 크레이 슛하고 그 뒤에서 진로가 막혀서 돌아 나오느냐고 졌어요. 물론 좀 말머리도 좀 이상했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뭐 그렇게 우리가 굳이 따질 필요는 없고 하여튼 그 여력이 남았었다라는 거죠. 이런 경주에서 얘가 정상적인 출발만 하면 이 경주에서는 뭐 입상에 뭐 아무리 뭐 D가 흔들리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반으로 나누면은 자 이쪽은 말의 컨디션 잠재력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컨디션이나 잠재력. 이쪽은 능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경주에서 누가 능력이 세냐 이거요. 누가 뭐 어디가 아프고 질병이 있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 사실 안 따지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도 그런 겁니다. 그냥 요즘에 제가 이런 뭐 얘기하면 뭐 합니까? 뭐 아무것도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자, 바운딩 파크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어제도 뭐 우리 선수가 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절대 세게 보지 말아라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넌 그 이유가 뭔 줄 아냐 그랬더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전 시간에 임기현 기수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일단 왜냐하면 그 아까도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컨디션, 잠재력, 단점, 부상 이런 건 여러분들 뭐 알려고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주에서는 얘가 운이 좋게도 1번 게이트에다가 빠른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있어도 광명사랑이 있어도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면은 따라갔을 때보다 선 입건에서보다는 좀 더 능력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더 능력을 상향 평가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 경주에서는 다른 말 필요 없죠. 뭐 드림킹이야 뭐 그렇고 1번 바운딩 파크가 선행을 어떻게 나서느냐, 쉽게 나서느냐, 어렵게 나서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경주고요. 자, 8마리 출전해 있는 5경주입니다. 뭐 지금 위대한 전사 같은 경우는 제가 데뷔전 때 이제 유승환 기수 탈 때 높다, 자세가 높다 이렇게 말씀 좀 허우적대면서 뛴다, 가지런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인번 챔프도 말씀을 드렸죠. 선행 안 가면 문세영 기수라도 어렵다. 왜? 그 이유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얘기 안 드리고요. 결국 남는 거는 이제 블룩스하고 바람 속으로 하고 6번이죠. 이제 또 국제 명품이 또 나와요. 근데 여기서 국제 명품은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자, 그 안으로 기대려고 하기 때문에 임기현 기수가 자꾸 이 외곽에다 대놓고 그 외주로 외곽 펜스에다 대놓고 왼쪽 채측으로 두들겨 팼어요. 그동안은. 그런데 그래도 얘는 지금 D를 못 차주 아프기 때문에 D가 아프기 때문에 아프다 그러면 안 되지. 뭐 들리는 소문에는 역시 이제 괜찮을 거예요. 조교사도 아마 기대를 많이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만큼의 성적이 지금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건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 생각인데 그런 단점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임기현 기수가 그렇게 조교를 했는데도 안 되더라 이거죠. 근데 이번에는 조교를 조금 달리 했어요. 자, 내측 펜스에다 대놓고 이제 똑바로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측 펜스에다 대놓고 뛰게 하니까 얘가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거는 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뭔가 바꿨기 때문에 또 뭐 어차피 이렇게 세 마필이 나오는데 지금 문제는 왜 국제 명품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 블룩스예요. 블룩스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데뷔전 때 그 한성열 기수가 1분 1초 2인가를 뛰었을 겁니다. 1분 2초 2 맞아요? 이게 없으니까 제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뛰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건 뭐 제 기억이니까. 근데 뭐 그 기록을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 그때 그래서 1분 1초를 뛰었는데 그게 아마 5시 주로였을 겁니다. 예. 근데 한성열 기수가 4착인가 오고 기록이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 경주에 인기 2위를 차지하든가 그래야 하여튼간 1, 2위권입니다. 1, 2위권인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들춰보십시오. 만약에 그때 그 날짜 태서 UCC 한번 들춰보십시오. 안 되는 말이다. 안 되는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1300인가에서 한번 날라오죠. 빠져요. 자, 이번에도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 이 고개 높은 마필을 어떻게 타요? 초반에 무리를 해서 타요. 근데 문세영 기수는 깡바닥에 있다가 와요. 지난번에도 이준철 기수가 중위권에 있다가 라스트에 날라옵니다. 날라오는데 3차까지 오는데 그 4착으로 온 마필이 누구냐면 국제명품이에요. 예, 국제명품이 막 안으로 기대려고 하는데 임경현 기수가 그걸 막 제어하다가 못했고 라스트에서 이제 블룩스가 이제 따는 조금 이제 목 차인가 머리 차인가 목 차이로 이기죠. 목 차이로 이겼네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블룩스 자체도 지난번엔 1200이었었고 이번엔 1300인 건 뭐예요? 얘의 장점을 10분 이용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즉 뒤에서 오늘도 이번에도 붙들고 타겠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 김대근 조교사도 그런 그 골드올릭이나 이런 것들 다 그렇게 지금 깡바닥에서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기승을 좀 전개를 좀 해달라고. 역시 이제 블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경주는 바람 속으로가 선행을 가면 뒤에서 인본 챔프는 벌써 불리하죠. 그러면 뒤에서 날라오는 마필은 블룩스와 국제명품인데 이번에는 국제명품이 조금 더 앞에 있을 거예요. 반대로 국제명품이 앞에 있고 블룩스는 1300이니까 더 많이 붙들고 있겠죠. 그렇다면 초반에 어떤 스피드 면에서 국제명품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람 속으로는 뭐 57km 타고 지난번에 세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정도 뛰면 여기서는 뭐 입상권의 한 자리는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차권에서는 블룩스냐 국제명품이냐. 자, 5경주였었고요. 자, 6경주입니다. 1000m고요. 아주 재밌는 경주죠. 선행마가 2마리 있습니다. 에마비상, 해피컴퍼니, 뭐 용왕시도 앞에 갈 수 있고 갈꽃빛도 앞에도 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에마비상이 제일 빠르다고 보죠. 해피컴퍼니도 뭐 그에 못지않은 순발력인데 지금 해피컴퍼니가 기억하시죠? 데뷔전 때 뭐 신우철 조교산에 있던 마필 뭐 승부한다고 난리가 났던 마필입니다. 그래가지고 최원준 기수가 1200m에서 선행을 가가지고 꼴찌 온 마필입니다. 그렇게 크게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니고 일단 근데 그거는 그렇다 치자고요. 이전까지는 뭐 그렇다 잊어버리자고요. 잊어버리고 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컨디션입니다. 컨디션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자, 얘가 지금 양후지요? 근육통이 생기면서 지금 조교를 약하게 했어요. 습보가 없습니다. 습보가 없는데 이 근육통이 생기니까 자꾸 주저앉으려고 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경주에서는 선행을 조금 나서 줘야 유리한데 엠마비상이 게이트 이탈면에서는 빠르거든요. 근데 엠마비상도 조교만 세게 했지 착지할 때 막 흔들려요. 왜 서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유승환 기수가 기승했을 때 선행을 아주 쉽게 가시면서도 섰습니다. 섰죠. 1000m에 섰어요. 근데 그 쓴 이유가 저는 그렇게 흔들리기 때문인데 결국 요는 뭐냐? 3번 누구죠? 맞죠? 에마비상이 선행을 가고 4번 해피컴퍼니가 컨디션이 나쁜데 얘를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뒤에서 붙들고 있을 것이냐. 뭐 붙들고 있으면 조금 더 낫겠죠. 에마비상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에마비상은 또 쉽게 경주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두마필이 조금 경주를 빨리 끌고 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 전개를 그리기 때문에 이 경주에서는
뒤에서 오는 마필이 유리하답니다. 그래서 뒤에서 오는 마필을 좀 이 경주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였었고요. 자, 7경주입니다. 9마리 출전해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좀 저도 조금 게으른 편이죠. 저도 게으른 편인데, 자,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날쌘강호 같은 경우 약 530km, 40km 나가는 마필이 참 좀 느린 걸음 빼놓고는 유연하죠. 힘 있죠. 근성이 없다 치더라도 나머지 두 가지를 갖고 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그동안은 그렇게 했는데 누구죠? 이찬호 기수가 2차 골 때 호크아이하고 맞짱을 깔 때 머리차로 막 둘이서 경합을 할 때 저 마필을 다시 분석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분석을 하니까 얘가 어떤 단점이 아주 크더라고요. 단점이 아주 큰데, 자, 그래서 이제 그 단점이 아직 고쳐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날쌘강호는 이 경주에서 좀 잘라놓고 시작을 할 건데, 자, 그 다음에 실버 히어로입니다.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불안하다. 선행을 갈 수도 있지만 경주 자체가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자칫 실수해서 선행을 못 갔을 때는 얘가 데뷔전 때 박태종 기수가 외곽으로 선행을 나섰기 때문에 어떤 힘으로 뛰었는데, 자, 지금 얘가 누구죠? 실버 히어로의 혈통이 어드마이어돈인데, 또 그 어드마이어돈의 혈통 형제들이 다 좀 발을 꺾어서 쓰고 약간 채공이 있습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질 않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실패했을 때는 무너질 확률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린 게, 데뷔전 때 선행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자세가 높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박태종 기수가 알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늦어도 선행을 나서려고 길을 쓸 겁니다. 자, 얘가 선행을 나서면 지금 남들은 다 해결해 주죠. 앞에 가는 마필, 브라보 진선미라든가 슈퍼로키 다 해결해 줄 겁니다. 일단 얘를 선행을 하고 믿는 거고, 마이슈거도 빠르지만은 굳이 선행을 가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따라가도 거리가 내려졌기 때문에 충분할 거고. 자, 이제 후차권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그리는 거는 뭐냐면 이 실버 히어로가 선행을 갔습니다. 그러면 바로 뒤에 붙는 마필이 마이슈거예요. 마이슈거인데 얘가 지금 동체에 비해서 목이 짧고 목이 가늘고 고개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조금 뛰어다닐 때 조금 가볍게 뛰었는데 보니까 뒤가 많이 흔들려요. 그 다음에 또 한쪽 발만 쓰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건 뭐냐면 실버 히어로가 가고 마이슈거가 여기 있다. 그러면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 그러니까 이 실버 히어로가 나머지 마필들 다 해결해 주죠. 신도론, 브라보 진선미, 당찬여걸, 슈퍼로켓 다 해결해 줘요. 다 해결해 줄 겁니다. 그러면 조금 뒤늦게 따라가도 날라올 수 있는 마필. 그러니까 얘네 둘이, 그러니까 늦으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취임마가 늦으면 둘이 그냥 손잡고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마이슈거가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실버 히어로에게 아주 전개가 불리하게 나오면은 뒤에서 날라오는 마필이 하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 마필의 입상이 조금 확률이 높은데, 뒤에서 오는 마필을 하나 찾는 게 관건이다. 또 하나 이제 슈퍼로켓을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문세영 기수가 8조죠. 슈퍼로켓이 8조 채용구조 교사인가요? 거기 있었을 때 선행을 한번 갔는데 라스트 활용 타임이 제가 기억에 14초 1일 겁니다. 얘가 지금 잘 안 뛰려고 해서 거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어제도
야호 챔피언, 선행 아니 황준도 기수가 타는 그 말하고 동반 습보를 했는데 중반에 그냥 안 뛰려고 해요 말이. 그래서 얘도 지금 선행을 굳이 가려고 할 겁니다. 굳이 가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선행을 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앞선에서 두 마필이 경주를 펼치면 나머지 중간에 있는 마필은 다 좀 죽을 거다. 그렇다면 뒤에서 날아오는 마필 하나를 찾는 게 관건이다. 자, 7경주였었고요. 자, 8경주입니다. 1200m고요. 켄터키 여인 시티울프, 또 하나가 뭐였었죠? 결의. 내심 2경주를 뭐 혼합 4군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이 짜릿이죠? 찌릿이 아니라 짜릿에 대해서 뭐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뭐 주행심사도 몇 차례 돌려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조교 때는 아주 큼직한 주폭의 유연성도 있어요. 근데 자꾸 매를 맞아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대표적이에요. 아주 얘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짜릿이 어리기 때문에 착지할 때 많이 흔들리고 왼쪽 채찍을 많이 씁니다. 조인권 기수가. 근데도 오른발을 그러면 그게 발을 바꾸라고 지금 명령을 주는 건데 안 바꿔요. 이게 조금 단점이라는 얘기입니다. 흔들리고 왼쪽 좀 발을 좀 그러니까 명령을 좀 잘 안 받아들이는. 근데 지금 켄터키 연인이 데뷔전 맞죠? 데뷔전 때 이찬호 기수가 선행을 가서 라스트에 무너졌어요. 뻣뻣하죠? 시티울프 지금 또 조교를 조금 제대로 못했죠? 그 다음에 결의도 목요일날 컬러풀 캣이랑 같이 동반 습보하는데 막 페로비치 기수가 왔죠? 막 두들겨 패고도 못 따라갔어요. 근데 컬러풀 캣의 어떤 스피드를 보면은 당연히 뭐 아직 어린 마필이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는 괜찮고 주행심사 때 보니까 조인권 기수가 상당히 맞죠? 조인권 기수가 여유가 있었어요. 스타트만 주춤했을 뿐이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1분 4초를 끊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2개 정도는 타임을 땡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경주는 뭐 4번, 2번, 11번, 2번, 4번, 11번 이 세 마필 안에서 입상이 안 되면은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경주다. 자, 9마리 출전해 있는 9경주입니다. 1300m고요. 자, 진명지전 곤솔, 검진, 머치먼입니다. 이거 조금 불안하죠. 진명지존이 지난번에는 그 전에는 입상했을 때는 깡바닥에서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김동수 기수가 조금 앞에 붙었던 그거는 뭐 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박태종 기수가 탔는데 박태종 기수가 아마 너무 바닥에 있으니까 좀 취입이 안 된다. 그냥 이게 잘못했다라고 보기는 뭐해도 아까도 제가 박태종 기수의 파티 파워를 말씀을 드린 게 그런 겁니다. 박태종 기수는 자기가 기승술이 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기승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빨리 가서 붙으면은 라스트에서 내가 끌어낼 수 있다. 이마필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타는 겁니다. 근데 좀 말이 글쎄요, 이 진명지존의 마필 보면은 3주 만에 출전하죠. 지난번에도 습보 한 번도 안 해서 제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도 안 했는데 3주 만에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3주 만에 출전을 하는데 한 주 4, 5일 쉬고 바로 조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전에 한 번 이미 실전을 뛴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습보예요. 습보를 했다 그러고 나머지 몸만 쫙 푸는 겁니다. 주중 내내 이마필의 어떤 근력이나 속보를 많이 했고 구보량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지난번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단지 박태종 기수가 또 지난번 생각을 할까 이제 우려가 되는데 이 경주에선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왜?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흐름이 빠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일단 진명지존이 여태까지 뛴 걸음을 보면 가장 센데 후차권이 지금 4번 곤솔, 그 다음에 5번 검진, 6번이죠 머치머니. 자, 이렇게 쉐마필인데 사실 능력을 가늠하기는 조금 어렵죠. 뭐 곤솔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추천드렸고 이제 그만 드리려고 하고 5번 이 검진인데 지난번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빨키 좋다 그랬죠. 그래서 일렉스터를 축으로 하면서도 제가 이 검진을
뺀 이유가 그 전에 아무리 네가 컨디션이 좋아도 네가 뛴 걸음을 보면은 약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그 전이 승분전이었었나? 예, 승분전에 룰주한테 진 걸 보고 제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날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컨디션은 좋다. 자, 근데 얘는 뭐 단점 말씀드렸죠? 단점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그만 말씀드리고 얘는 단점을 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상당히 뛰려고 해요. 늘푸른 타이거랑 동반 스포를 했습니다. 걔를 이겨버려요. 이기는데 아무리 이기는 건 직선에서 350m, 400m입니다. 그죠? 350에서 400m를 이기는 건데 얘는 고개를 딱 들고 뛰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발을 좀 높이 쓰죠. 높이 씁니다.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1200이나 1000m, 예를 들어서 얘가 정말 능력이 있다면 마지막 활용 타임이 한 13초, 1000m에서 13초를 끊으면 인정이 되는데 이걸 못 끊었죠? 예, 이걸 못 끊었을 겁니다. 제가 13초 5, 13초 7입니다. 데뷔전 때는 13초 5. 그 다음에 직전이죠. 그 전전 경주 13초 7에 머리를 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리가 늘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1300에서 13초 9, 1200에서 14초 3, 또 1200에서 13초 8. 그러니까 이게 그 뜻이에요. 이게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꾸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나 잘났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자꾸 말씀을 안 드리려고 자꾸 태클이 들어와요. 이런 얘기 하면은 태클이 들어오니까 제가 말씀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건데, 아무튼 그래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진명지존이 제일 세죠. 진명지존이 제일 세고, 후차권에선 곤설, 검진, 머치머니인데, 머치머니의 조교가 지금 고개가 높아도 여기서 곤설이나 검진은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뭐 머치머니가 그 셋 중에는 조금 앞에 경주 전개가 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머리는 있고 그렇다고 해서 세 방 갈 수 있는 경주는 아니고 한 방으로 줄여야 되는데 그 세 마리 중에서 좀 한 방으로 좀 줄여야겠다. 자, 9경주였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1200m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싶어도 드린 게 뭐냐면 자, 이 대한천왕이 지금 그 전에 4월 16일인가요? 인기 2위였었어요. 4월 16일 날. 근데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 이 전 경주를 제가 그때 당시에 이것도 한번 제가 뭐라 그랬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그 전 경주를 다 돌려봤더니 답이 뭐야? 모래를 맞으니까 안 뛰더라요. 그럼 지난번에 어떻게 탔어요? 선행 외곽에서 모래 한 방울도 안 맞았어요. 그 이제 알은 거죠. 이제 그렇게 탈 겁니다. 뭐 내친김에 선행 가면 더 좋고요. 누가 선행이 나오면 선행 외곽으로 돌아 나가서 붙을 겁니다. 안 맞히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안 맞히고 그거는 이제 둘째. 안 맞힌다고 그러자고요. 일단 안 맞히고 탈 거라고 그 가정을 하고. 근데 얘가 지난번에 뛴 걸음을 보면 그러니까 모래를 안 맞히고 뛰었을 때 지난번에 걸음을 보면 딱 그만큼이라는 얘기예요. 더 없어요. 왜? 또 체형 얘기해야 돼요. 조금 뻣뻣해요. 조금 뻣뻣해서 일단 그러기 때문에 모래를 맞으면은 입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인기를 차지하고서도 안 되는 건데 자, 이제 지난번에 모래를 안 맞췄기 때문에 안 맞히고 타면서도 능력이 딱 그만큼인데 그만큼의 능력이면 여기서는 재밌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경주가 대한천행이 선행을 꼭 간다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게 제란이죠, S클래스, 또 파워앤스피드, 컬러풀, 선파이터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기현 기수가 어떻게 돌아 나오는지 어떤 전개를 펼치는지 그걸 잘 보시면 다른 말에게도 또 대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컬러풀 켈도 지금 6주 만에 나오죠. 지금 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500km 나가는데 몸이 조금 뻣뻣한데도 실전에 들어가면 뛰는 맛필이고 선파이터는 뭐 신영철 기수 3개월 쉬게 만든 말이죠. 근데 제가 그냥 또 한 번 여러분들 UCC
돌려보세요. 이게 인기 2위였었는데 저희 오도도 예상 안 했어요. 그러면 근데 뭐 아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그 얘기는 빼고 하자고요. 그러면 제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선행을 가도 쓸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간 뭐 전체적인 그 결론은 제가 이마필은 안 된다라는 얘기였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신영철 기수 3개월 정지 먹었다는 소리를 듣고 전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날 뭐 뛰는 것도 쳐다보지도 그 마필에 그 집중해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다른 마필 그 마필은 뭐 당연히 제가 머릿속에 없었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그날 신영철 기수가 좀 그 오해를 받게 탔어요. 스타트 나와서 붙들었죠. 그다음에 라스트에서도 거의 펜스에서 몰지도 못했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말이 후들리지 않습니까? 말이 후들리면은 기수가 위에서 겁을 먹어요. 부러질까 봐요. 쓰러질까 봐요. 못 몹니다. 진짜 웬만큼 강심장 아니거나 모르고 타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말이 뛰는데 사지가 따로 노는데 그걸 30년씩 말 탄 기수가 그걸 모르겠냐고요. 그 오해를 받게 탔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신영철 기수가 어떤 이유를 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부터 뭐 출전을 한 게 조금 뭐 그렇게 하지만 아무튼 그래요. 자, 그다음에 제라안입니다. 이게 요배통이 있었죠. 요배통이 있어서 그런지 습보를 하면은 옛날 그런 스피드가 안 나와요. 스피드가 자꾸 중간에까지밖에 안 나와요. 한 200m밖에 안 나와. 이 스피드가. 나머지 200m 이후에는 제가 맨날 누차 말씀드려요. 50km로 간다 그러면 40km, 30km, 20km. 결국엔 꼬린 지점에 가면 9보로 가요. 이 요배통 때문에 그런 건지 여름에 더위 먹은 말 제가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아무튼 이경주도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셔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10경주였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11경주입니다. 어느 분이 그랬죠? 이 대한영웅이 그 처음에 승환이가 탈 때 한번 제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경주에서 추천드렸었는데 아직 힘이 안 찼다. 예, 그 당시에는 힘이 안 찬 것도 맞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 아마 그런 말씀을 조금 아직 힘이 안 차서 발 쓰는 게 조금 높다 이렇게 가지런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인데 그게 이제 이 말의 뭐랄까요? 얘가 갖고 있는 발씀 자체가 그거예요. 그겁니다. 저는 힘이 차면은 그래도 조금 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낮았죠. 스피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발도 안 바꾸고 발을 안 바꾼다는 게 아니라 그때는 유승환 기수가 탔을 때는 습보를 하면은 발을 자꾸 바꿨어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근데 이번에는 박우론 기수가 두들겨 패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들겨 패도 그냥 그 속도를 계속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발에 높아서 쫙 맞으면은 그냥 고무줄처럼 탱 튕겨 나가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뭐예요? 발씀이 높은 마필들은 선행을 가면 된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근데 여기서 장상 카우보이를 조금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52km입니다. 약간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 경주를 내심 제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요 짝을 좀 찾을까 싶어서 좀 뭐랄까 좀 신경을 써서 좀 본 경주인데 일단 대한영웅이 아까 말씀드린 선행을 가정을 하고 만약에 대한영웅이 선행을 실패했다. 그럼 취입을 조금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 대안의 마필이 누구냐면 장상 카우보이입니다. 이게 지금 주행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마필이죠. 말을 좀 잘 안 듣는 마필인데 23조로 갔습니다. 23조로 가면서 지금 조교가 제대로 됐고 어제 그러니까 페로비치 기수가 참 대단한 기수라고 생각을 해요. 뭐 관리사들은 뭐 외곽에다 기대니까는 외곽으로 해서 여기서 조교를 하고 페로비치 기수는 내주로 가운데서 조교를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습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계속
왼쪽 채찍을 어깨에다가 왼쪽 채찍을 대요. 왜? 들어가지 말라고. 똑바로 뛰어라. 똑바로 뛰게 하는 건 뭐예요? 역시 오른발로 뛰면 된다. 여기서 얘가 이 발을 자꾸 바꾸지 않습니까? 바꾸고 안으로 휙 쳐받고 하던 말이기 때문에 똑바로 뛰게 하려는 게 뭐예요? 명령을 계속 주는 거예요. 똑바로 뛰게, 똑바로 뛰어라, 똑바로 뛰어라. 근데 단점이 뭐예요? 고개를 높이 드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도 얘가 이제 어떤 근성이나 힘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대한영웅의 대안입니다. 자, 근데 이경주에서 참 하나 딱 눈여겨 보셔야 될 마필이 있어요. 이제 제가 그래서 이 마필 역시 이제 51주에서 온 마필이죠. 아몬거스트. 그 예전에 어떤 동영상이나 예전에 제가 단평 써놓은 거나 이런 것들을 다 들려보니까 항상 아팠더라고요. 항상 이 파행을 갖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뭐 항상은 뺄게요. 항상은 아니었었지. 뭐 어릴 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주를 치르고 나서부터 이제 얘가 고질적으로 파행을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자, 51조가 와해가 되면서 조기사가 이제 좀 그렇게 되면서 2조로 갔습니다. 2조로 가면서 지금 이게 38주 만에 나오네요. 38주 만에 나오는데 지금 체력이 주행심사 때 487kg죠. 근데 또 거기다가 구절이 나와 있어요. 양절 구절이 나와 있는데 이 구절 여파를 웬만한 마필들은 그게 걸을 때 조금 부자연스럽거나 뭐 심하면 아주 파행을 보이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경주는 조금 인기권에 어느 정도는 있을 겁니다. 있기 때문에 뭐 예전에 뛴 걸음도 있고.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제가 딱 하나 과연 공백기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따라가서 될 수 있느냐. 대한영웅이 선행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가 선행을 가버리면 아주 얘기는 쉬워져 버리는데, 선행 갈 수 있는 마필이죠. 쉬워져 버리는데 선행을 못 갔을 때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장상커브의 대한영웅을 2마리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11경주였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12경주 1800m입니다. 참 이런 말씀 드리면은 또 아마 누가 또 아니 근데 안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자꾸 저거 안 맞으면 안 보면 되는데 보고 나서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거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안 보시면 되지. 자, 이 테마 등극입니다. 테마 등극이 지금 뭐 승근전이고 자시고, 저는 이 마필을 참 세게 봅니다. 무척 잠재력이 아직도 뭐 3살짜리이기 때문에 아주 세게 보죠. 11전 만에 7번, 3차까지 8번 입상을 한 마필인데, 찬호가 그 수요일날 아침에 조교 픽스타임 아주 좀 있으면 나오는데 픽스타임을 조교하다가 저 이 코너 지나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목요일, 금요일 지금 조교를 하는데 다친 것 같아요. 근데 이 찬호가 조교를 하다 이제 성곤이로 바뀌었는데 그 기수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뭐 아무튼 그렇고요. 근데 이 찬호가 수요일까지 조교할 때 이마필이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 더위 먹었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일사병, 열사병 지금 계속 그 뜨는 거 좀 이렇게 세밀히 보십시오. 근데 얘는 제가 그래서 들어와서 찾아보니까 그 일이나 열사병을 치료 흔적이 없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병원에 간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좀 더위를 먹었는지 조금 여태까지의 어떤 자기 스피드나 활기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해요. 근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능력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근데 여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삼봉도 지금 장거리, 그러니까 코나 4개를 뛰는 거리에서는 조금 부족하죠. 뭔가 부족해요. 정상적이었을 때도 그런데, 얘가 지난번에도 제가 그 오른쪽 앞다리가 살짝 그 파행기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혼자 생각을 했나. 근데 이게 조금 더 심해졌어요. 심해졌는데도 뭐 조교 강도는 높였어요. 근데 약간 지난번보다 부자연스럽게 걷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동안 얘가 코나 4개를 뛰면서
정상적일 때도 정상 컨디션일 때도 뭔가 부족했는데 이게 조금 더 심해졌으면은 조금 더 자기 능력보다는 좀 덜 뛰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기본 능력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슈퍼팅글은 매번 그렇게 상황에서 뛰는 마필이고 빛의 바다도 지금 10주 만에 나오고 구절이 나와 있고 안양 타이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서 이 마필 역시 제가 장거리만 다 또 여러 번 또 동영상을 또 복기를 해봤더니 결정력이 없더라고요. 그 누구죠? 유성환 기수가 1900m에선가 한번 그때 걸음만 빼놓고 나서는 근데 그때도 만약에 얘가 결정력이 있다면 입상을 해줬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3차인가 4차 왔죠? 3차 왔죠? 근데 정상누리 K맨이었었습니다. 인기 2위권이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부응을 못했다라는 얘기인데 그 이유도 역시 이제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조금씩 다 뭔가 하나씩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경주에서는 현장에서 테마 등극에 지난번 예시장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예요? 7월 24일 날 예시장 모습,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6월 18일 날 예시장 모습을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보시고 나오세요. 그 마사의 동영상에 있지 않습니까? 예시장에서 어떤 모습, 또 더 나가서는 윤승 때 어떤 걸음, 그거를 머릿속에 입력을 해 두셨다가 제 말이 틀리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능력은 있습니다. 조금 지금 더위를 먹어서 조금 활기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그거만 잘 비교를 해갖고 하시면 요 경주는 여러분들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12경주였었고요.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13경주입니다. 여기 픽스타임이 나오네요. 결국에 이제 임기현 기수 보시면 뭐 여기 뭐 세영이가 조교를 하다가 이제 정지를 먹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정지를 먹으니까 이찬호 기수가 조교를 하다가 결국 떨어져서 또 목요일부터 임기현 기수가 조교를 했고, 자, 스노우 카리스마입니다. 뭐 조건이 좋죠. 자세가 높은 마필입니다. 조금 더 이제 제가 요즘에 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5군이나 6군이나 5군이나 하여튼 한 단계 딱 승군했을 때 이기고 올라왔을 때 금화필을 좀 세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금화필 그러니까 인기권에서 지우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꾸 후회를 하죠. 결국에는 약한 마필이랑 뛰어가지고 이긴 마필을 갖다가 강한 상대랑 만났을 때 이게 인기권에 있을 때 못 빼면 그걸 못 빼면은 지금 그 지난번에 같은 게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또 나오는데 비마 같은 경우는 2번 시가 에이스, 8번 오픈뱅크, 11번 나온 루이스, 그다음에 5번 돌진은 이거 제가 이건 다 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거기서 희망 포인트요? 희망 포인트가 아니죠. 아무튼 그런 몽골이요. 그런 마필들하고 입장을 했는데 뭐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스페이스 스타 같은 경우도 뭐 희망 포인트가 공백기를 갖고 나왔는데도 그런 거는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스페이스 스타가 희망 포인트, 2K, 와일드레이크, 금곡성, 옥녀봉 이런 거 청담불패. 그러니까 청담불패 같은 경우가 예를 들자는 거죠. 제가 그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래를 안 맞았다. 늪발을 하고 낫에 뛴 게 걸음이 좀 인상적이긴 하지만은 모래를 안 맞은 게 불안하다. 그렇다고 해서 스타트가 빠른 마필도 아닌데 그런 겁니다. 그냥 하나에 꽂혀 있는 거죠. 스페이스 스타에 꽂혀 있는 거지 나머지 마필에는 좀 그냥 그 중에 하나는 들어오겠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그런 좀 배당 좋은 걸 놓치는데 이 경주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스노우 카리스마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이라는 얘기죠. 여기까지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다음번에부터 더 거리를 내려서 출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뭐 자세가 높은 마필이고, 슈퍼코만도 이 마필은 뭐 예전에 8조 최용고 조사가 갖고 있었던 마필이죠. 제가 이제 뛴다라고 했던 마필이었는데 지난번에는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래요? 스포라 그러죠. 스포.
이 숯불을 어떻게 해요? 말 다리에다가 이렇게 아대라 그러죠. 솜을 해가지고 또 아주 두꺼운 붕대로 감습니다. 감아가지고 뭐 예전에는 여기다 뭐 얼음을 집어넣는다든가 거기다 물을 뿌려가지고 물을 촉촉하게 항상 적셔놓는다든가 이게 숯불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에 어떤 열을 내리기 위해서. 근데 이와 같은 맥락이 뭐냐면 주로가 물이 고였을 때, 물이 있을 때 이 구절 나쁜 마필들은 여러분들 사이다 씨앗이라 그러나요? 그거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 얘가 아픈지를 모르고 뛰어요. 씨앗이를 하면은 이 구절에 씨앗이를 하면은 그 예전에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출전하기 전에 1시간 2시간 전에 이 무릎 구절이 나쁜 마필이나 무릎 나쁜 마필이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수돗물을 쫙 뿌립니다. 뿌리면은 이 열이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 시원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그런 효과를 얻는다라는 얘기죠. 이 지금 슈퍼 코만도가 보면은 지금 이 밑이 다리가 나빠서 그날 어떤 그 불량주로 해서 17%주로 해서 그런 효과를 보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마두량은 지금 순분전인데 얘도 지금 뭐 그렇게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 상대가 약해서 뭐 인기권에 있을 수밖에 없는 마필이고. 픽스타임은 말씀드렸죠. 이 마필이 그거죠. 리드 어게인에 제가 추천드릴 때 픽스타임 그 전에 뛴 거 봐서는 아니야. 그래서 제가 3차군 절대 질주를 추천드렸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런 마필들하고 얘가 지금 단점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예를 하나 좀 다른 얘기 하나 드릴게요. 그 이찬호 기수가 여기를 지나가는 것까진 봤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광판이 여기 아주 넓게 있어가지고 이 뒷모습은 안 보여요. 근데 여기까지 지나가는 건 봤는데 여기 어디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떨어지고 나서 숯볼을 혼자 2바퀴를 뛰었어요. 또 2바퀴를 뛰니까 또 제가 그렇게 제 단평 보면 아주 웃으실 겁니다. 혼자 몸 잘 풀었어요. 어디 가서 부딪히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제가 그냥 그거까지만 쓴 겁니다. 얘는 왜 그때 그 픽스타임이 문세영 기수가 입상을 못했을 때 단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등치에도 뒷다리를 좀 짧게 차죠. 뒤를 짧게 차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결정타가 없어서 그날도 제가 뺐던 건데 다른 마필이 더 못 뛰어서 못 들어온 거다. 자, 그래서 결국엔 스노우 카리스마를 추구를 해서 이경주는 후착착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 3일 토요일 경마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예, 9월 4일 일요일 경마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